제가 보기에는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로의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을 물론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좀 저가 매수 찬스일지 아니면은 지금 조금 쉬었다 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대표적인 로봇 핵심 부품 기업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주식 소개팅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2,000명이 넘게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통해서 뭐 10,000명, 100,000명 그 위로까지도 쭉쭉 성장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철저히 기업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로봇에서 가장 대장격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두산 로보틱스, 이 종목의 이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고점 찍고 윗꼬리단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월요일까지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섹터의 테마가 움직일 때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대장주가 떨어질 때 같이 움직이는, 이런 대장주가 그 테마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인데, 현재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부대장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현재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21선 근처까지는 조정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리기도 했고, 거의 뭐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더블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 65,000원 내지 70,000원, 일단 21선 근처까지는 계속 떨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베팅을 하지 마시고,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대장 부대장 종목들이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요렇게 이제 매물대로 작용하고 있던 가격대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을 주고, 혹은 뭐 이렇게 또 고점 돌파를 하는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럴 때를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매달 적금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려본다거나, 소액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매물대 아래로 무너졌을 때 공격 배팅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가 기술적 조정인지 아니면은 쭉 추세적으로 계속 빠졌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갈 만한 흐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관망하시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라는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찍어야 될 때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미리미리 기업 공부를 하셔야 반등 줄 때 좋은 자리에서 좋은 기업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빠질 때 같이 한번 좋은 기업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전에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대장주를 설명해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 혹은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기업들을 설명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미 올라간 애들을 고점에서 잡게 되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을 과하게 이제 많이 한번 쫙 주가가 무너졌을 때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큐렉소나 티로보틱스나 뭐 다른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는 걸 잘 노리면서 하방으로 무너지고 반등 주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감속기 관련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을 볼 때 왜 감속기를 봐야 하느냐,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기계들 있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힘이 이제 있고 이 힘을 동력으로 전달하는 그 중간 장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기계 부품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있어서도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운전을 하실 때,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의 질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를 많이 보죠? 그렇죠. 미션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런 미션 같은 부분들, 그리고 로봇에서는 감속기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 감속기가 로봇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중요도가 감속기에 비해서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감속기를 제일 먼저 보셔라.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많이 보지만 사실상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선 감속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회전력을 힘으로 변환해주는 제품이에요, 감속기가.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바로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 이제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제조업들이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사실상 비용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계속해서 좀 자동화되고 있는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자동화로 하려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로봇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제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IT, 반도체 등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로봇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동차나 IT, 이런 이제 공장들에서 로봇 수요, 공장 자동화가 이제 진행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기계 정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 정밀도라든지 기계의 이런 모션, 움직임, 이 관절들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굉장히 정밀도 높은, 품질 높은 움직임, 모션을 만들어주는 게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팔이라든지 자동화 장비 구동이라든지 이런 높은 기계 정밀도가 중요해지면서 감속기 부품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로봇에서 감속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속기도 다 같은 감속기가 아닌 게, 감속기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쳐주는 게 경박단소의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입니다. 이 보통 이제 뭐 하모닉 스타일의 이제 감속기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일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일본 기업에서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게 워낙에 이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해가지고 하모닉 감속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 기반 특허가 풀리면서 이 하모닉 드라이브 기업의 독점 체제가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만 하던 거를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일단 글로벌 1등 업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가장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니덱이 있고 중국의 리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이제 SBB 테크랑 SPG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이 둘 중에 한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하모닉 감속기 시장의 경쟁 요소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납기 만족 여부고, 두 번째가 가성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 이거 감속기 우리 로봇 만들 건데 감속기 좀 줘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모닉 감속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로 글로벌 로봇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이 거의 전성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부터가. 그래서 이 로봇 시장이 워낙에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방산 관련해서도 정밀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감속기를 만들어내도
지금 시장에서 감속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맞춰주질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속기 수요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1등 업체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에다가 감속기를 주문하면 14개월 후에 공급받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자동차 구매하려고 하면 반도체 쇼티지 발생해가지고 자동차 무슨 1년 대기해야 된다, 뭐 포르쉐도 뭐 2년 대기해야 된다, 뭐 이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은 자동차였는데 인기가 좋다라기보다는 공급 쇼크 때문에 막 1, 2년 기다려야 되는 자동차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급 쇼크가 아니라 수요가 너무 많이 커지고 있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모닉 드라이브는 뭐 당연히 좋은 건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낙수 효과를 받을까요? 그렇죠. 감속기를 만드는, 특히나 이 하모닉 스타일의 하모닉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이나 일본의 다른 업체나 우리나라의 SPG, SBB 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낙수 효과를. 근데 이제 또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성비를 비교했을 때 하모닉 드라이브 제품 대비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감속기가 60에서 80%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뭐 한 100만 원이다. 뭐 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제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한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의 제품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죠? 일본 거 1등인 건 알겠는데 1000만 원이면 좀 비싸네? 일단 600만 원짜리로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해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 물론 글로벌 1등 업체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난 글로벌 1등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하모닉 드라이브를 보시면 돼요. 여기가 글로벌 1등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아니고 이제 협동 로봇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부품 선호 현상이 좀 미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본 제품들을 많이 이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은 사실 그렇게까지 일본 부품을 엄청나게 선호하진 않는다. 근데 좀 어느 정도는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제조기업 수요가 계속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쪽에도. 그래서 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가 계속해서 이제 각광받는 이유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허로 보호받는 부분도 있고 로봇 구동 퀄리티가 감속기 퀄리티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도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야 우리가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는 이 퀄리티, 우리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 관절은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로봇이라는 건 기계이기 때문에 이 구동 퀄리티, 이 움직이는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삐걱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해주고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속도가 빠르게 해주거나 이런 게 뭐예요? 감속기 퀄리티가 올라가야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봇의 관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속기 퀄리티가 올라가야 제조업 고객사의 공장 자동화 장비 품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을 자동으로 돌릴 때 이게 스무스하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속기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공장을 자동으로 돌리거나 로봇을 이제 만들 때 감속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자동화를 시킬 때 가장 이제 평가 기준으로 높이 쳐주는 게 뭐냐면 로봇 자동화 장비의 동적 능력이에요. 얘가 얼마나 움직임이 잘 움직이는지, 빠르게 움직이거나 보시면은 첫 번째로 빠른 주기 시간, 빠른 가속 감소, 평균 속도 세팅 시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스무스 트래젝터리, 적하 능력이 제대로인지, 위치 결정 정확도, 로봇이 명령받은 위치에 근접하는 정도, 여기까지 가라 했는데 뭐 여기까지만 가는 경우도 있고, 야 여기서부터 너 여기까지 이동을 해 이랬는데 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정확히 위치에 가는 경우가 있고, 좀 못 미쳐서 가는 경우가 있고, 뭐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도, 움직임의 정확도,
그 다음에 반복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을 돌릴 땐 단순 반복 작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명령받은 지점까지 신속 정확하게 복귀하는 정도, 반복도를 우리가 체크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그렇죠. 동적 능력이에요.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판가름 난다고요? 그렇죠. 감속기의 품질에 따라 이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속기고 로봇에서도 감속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감속기가 좋은 감속기인지 보려면은 뭐를 이제 봐야 되냐면 정밀성이 우수한지 고정밀인지 우수한 반복도인지 그리고 제로 백래시 톱니바퀴의 틈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 높은 비틀림 경도를 보여주는지 토크 밀도 높은 토크와 가벼운 무게의 조합으로 진행되는지 이게 다 어디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 자동화 로봇의 움직임의 품질을 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능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게 액추에이터 움직이는 구동 장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5개의 부품으로 들어가는데 드라이버, 인코더, 브레이크, 모터, HD 이게 감속기입니다. 그럼 이제 감속기 쪽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움직임의 질감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모닉 감속기가 이제 로봇에서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로봇을 우리가 만들 때 모터도 있고 당연히 뭐 자동차로 치면 미션도 있고 뭐 많지만 감속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3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1,000만 원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면 340만 원은 감속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속기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 로봇 부품 중에서는. 그리고 여기가 가장 돈이 많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도 하모닉 감속기가 이렇게 이제 이용이 되고 있다. 고정밀 중실형 감속기, 정밀이 이제 된 거, 그리고 정밀한 감속기, 그리고 경량화를 위한 박형의 중실 중공형 고정밀 감속기. 우리가 이제 얇고 그리고 가벼운 그리고 튼튼한 이게 가장 이제 제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뿐만 아니라 반도체, 의료기기, 방위산업까지도 활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감속기가 로봇에만 쓰이는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기계 부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다른 이제 산업군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계 부품 쪽으로 넓게 확장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하모닉 감속기 계속 하모닉 감속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가장 이제 감속기 분야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추이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제 23년도 수준에서 24년도 넘어가면서 성장이 당연히 더 높아지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이때부터 트리거가 되면서 25년, 6년, 7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시장 파이 자체가 크게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업이 바로 그 기업들 중에서도 SBB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SBB테크가 보통 국내에서는 감속기 기업으로 SPG랑 딱 2개 정도를 보거든요. 근데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 업체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표로 계신 분도 베어링 전문으로 이제 기술자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 이때 이제 세라믹 볼 베어링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상당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 매출 비중이 지금 더 높아요. 보시게 되면 매출 비중이 베어링이 73.3%로 감속기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베어링 사업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매출 비중이 높은 핵심 사업이고 감속기는 매출 비중이 26.6%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장성을 보고 가는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국내 이제 가장 굵직굵직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2010년도에는 소형 감속기 개발에 성공했고, 그리고 2011년에는 RV 타입 감속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3년에는 하모닉 타입 감속기를 개발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0년도 정도에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가 이제 특허가 부분이 풀리면서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독점 체제였는데 다른 기업들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술 인력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기술 인력 부분이 사실상 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 연구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도에는 감속기 양산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이 감속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감속기가 매출 발생한 지가 벌써 이제 24년이 돼 가니까 거의 7년 가까이 돼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수준인 거죠. 2018년에는 송영그룹, KPF, 코스닥 상장 기업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10월 기술 성장 기업 특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SBB테크가 상장을 했어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산업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움직임의 품질을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모션 제어를 이제 담당하는 거라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만 보더라도 왠지 좀 싼 마이 나고 자동차가 이제 고급 질감이 안 나는 이유가 다 어디서 나요? 미션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따라가 지던가요, 이게? 기술력이 엄청나게 오래된 정말 제조업 기반에서 자동차의 잔뼈가 굵은 뭐 포드니 뭐 메르세데스니 뭐 다른 포르쉐니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품질 차이를 가져오는 게 이게 다 기술력이잖아요. 로봇도 똑같아요. 이게 그냥 그럼 감속기 우리도 좋은 걸로 쓸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미션 써야 되듯이 좋은 이제 감속기를 써줘야 되는데 이런 게 그렇게 한 번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SBB테크랑 SPG다. 국내에서는 딱 두 개 기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 SBB테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어링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연역을 다시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법인 설립하고 볼 베어링 개발하고 그 다음에 초박형 베어링 국산화 개발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세대 로보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부터는 감속기 개발이 본격화되죠. 소형 감속기, RV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0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감속기에 집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치형 설계라는 게 있는데 감속기 분야의 이제 독자 기술로 국내에서 유일 기업입니다. 소재 열처리 기술이랑 생선 공정 최적화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감속기 양산 판매를 개시한 게 17년이니까 뭐 꽤나 이제 성숙화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 로봇 기업 선정이 돼서 로봇 부품 부분에 선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보통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소재 부분이 워낙에 이제 빨리 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장비보다는 부품 쪽이 먼저 가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이제 매출이 완성 제품 업체들보다는 탄력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 수상했고 21년도에는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 초정밀 구동부품 분야입니다. 감속기죠? 여기에서 으뜸 기업에 선정된 거예요.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후에도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기술력은 뛰어난데 아직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여러분들 이제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고객사로는 방산업체인 하나디펜스 이런 기업들의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쪽에도 현대로보틱스라든지
현대트랜시스, T로보틱스에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 베어링 분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정말 내노라하는 유수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죠.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어링 제조 기술력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거. 그래서 일본이 또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점을 드러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또 유명한 기업들이 한국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렉서블 슬림 기술, 이런 이제 얇은 기술, 탄력적인 얇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탄성과 강성, 탄력적이면서 단단한 균형을 맞춘 베어링 설계 기술이 있습니다. 크로스롤러 기술이라고 구조 최적화를 위한 지지 베어링 설계 기술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거예요. 치형 설계 기술이라는 건데 기어 맞물림 최적화를 위한 치형 설계 기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제 자동차에다 비교를 하는데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좀 완성도 떨어지는 자동차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단차가 좀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대시 쪽 보드 쪽이나 뭐 이런 데 하면 누르면 막 삐걱삐걱 소리 나고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완성도를 이제 높여주는 게 이 맞물리는 걸 똑바로 완성도 있게 딱딱 우리가 이게 아구가 제대로 맞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완성도 높은 기계 제품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맞물리는 부분들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제품 같은 거 살 때도 그래요. 되게 허접한 제품들이나 좀 싼 마이를 사다가 쓰게 되면은 이게 되게 좀 삐걱거리면서 따로 노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품질이 낮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시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차고 있는 시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몇 개 시계를 차보면 굉장히 그 완성도가 높다라고 느껴지고 이게 되게 제품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굉장히 짱짱하고 굉장히 잘 맞물려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이게 품질 좋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기계 부품이라는 게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잘 맞물려 돌아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BB테크의 기술력이에요. 이 기어 맞물림 최적화를 위한 치형 설계 기술이 지금 이 SBB테크의 가장 대표 기술력이다. 이게 SBB테크만 지금 독자적 방법으로 개발한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런 이제 뭐 로보 드라이브 기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딱 본다라고 하면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기술력이 정말 이제 감속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SBB테크의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베어링 쪽에서 매출 비중을 키우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성장성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추후에 여기 보시면 이게 로보 베어링이거든요. 이 로보 베어링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지금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진공 로봇 구동부의 필수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 때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진공 공정에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 환경 특성상 이게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쓰이는 거라 표면 처리 기술이나 정밀 가공 기술, 윤활 기술, 후처리 기술이 집약된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울트라 슬림 베어링, 박형 베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얇은 기술력이 중요해진다. 베어링 단면 면적이 극도로 작아가지고 베어링 설치 공간을 최소로 유지 가능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로보 베어링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말 그대로 특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가지고 제작한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는 베어링 분야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의 핵심 구동 부품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짚고 이런 거. 그래서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 기반으로 웨이퍼 블레이드에 안착시키고 수평 직선 운동을 해주는
이 구동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게 이제 로브 베어링이고요. 굉장히 이제 얇은 부분이 핵심이다. 얇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작게 만드는 거 있죠. 마이크로 기술.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소재 기술이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손에 해당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움직임 모션에 굉장히 민감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속기를 보시게 되면 SBB테크의 이제 감속기가 어떤 이제 부품들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모닉 타입이랑 RV 타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속기에서 이제 하모닉 타입이랑 RV 타입을 대표적으로 볼 때 하모닉 타입이 어디서 쓰이고 RV 타입이 어디서 쓰이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SBB테크의 하모닉 타입이 지금 일반적으로 한 $300 정도 가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여기가 글로벌 1등이라고 그랬죠. 여기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의 한 60에서 80% 수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글로벌 1등 하모닉 드라이브는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사에서 그 물량을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SBB테크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겠죠. 감속기 경량화 설계가 가능하고 고정밀 제어가 가능하다. 소형 산업용 로봇이랑 협동 로봇 정밀 제어 기계에 이제 쓰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이 감속기 분야 그 중에서도 하모닉 타입 감속기가 좀 강점인 게 뭐냐면 SBB테크가 기술력이 괜찮다라는 거죠. 전체 인력 80명 중에서 30% 이상이 연구개발 전문 인력이고 감속기 관련 특허가 28건 등록하고 특허 출원이 10건 이상입니다. 김영모 연구소장 이분이 이제 계신데 감속기 치형 구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BB테크의 대표적인 이제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렸던 알파 치형을 개발했어요. 우리가 이제 단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품 품질이 되게 이게 완성도가 높은지 아니면 완성도가 떨어지는지를 대표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자적 감속기 치형 구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바로 이 SBB테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큼 빈틈이 최대한 없이 기어가 맞물리게 치형을 설계하는 거예요. 단차가 잘 맞는 거죠. 완성도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삐걱거리고 막 어디 막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안 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감속기 구동의 높은 효율과 내구성을 확보합니다. 당연하죠. 제대로 짝짝 맞아떨어지게 만든 부품이 훨씬 더 내구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동의 높은 효율도 당연한 거고요. 짝짝 맞아떨어져 있어야 이게 에너지를 전달할 때도 한번 덜그럭거려 가지고 움직이는 거랑 딱 맞아떨어져서 바로 움직이는 거랑 에너지 전달 효율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에너지 전달 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품이 이렇게 맞물리는데 이렇게 한번 잘 이게 안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덜그럭거리고 움직이는 거랑 쫙 맞물려 있어서 그냥 쫙 바로 움직이는 거랑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악셀 딱 밟으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랑 찡 하고 이제 나중에 나가는 거랑 벌써 이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에너지 전달력이 뛰어나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가 이제 RV 타입 감속기인데 이건 좀 더 비싸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RV 타입 감속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고 산업용 로봇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뭐 협동 로봇 쪽이면 모르겠는데 산업용 로봇은 아무래도 좀 일본 제품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좀 더 제품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중대형 산업용 로봇에 많이 쓰고 사이즈가 좀 큰 편에 속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RV 타입이고 요게 이제 하모닉 타입이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대장주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베어링 업체 매출 비중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사이클을 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가 어때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슈는 사실상 이제 지금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지금의 이제 SBB테크의 리스크 요인은 좀 개선될 거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의 감속기가 물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로봇 사업이 이제 막 태동되려고 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제 지금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가기가 매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괜찮다라고 보여지냐면 기술력이 굉장히 짱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로의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시너지가 나오는 부분을 물론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솔직히 뭐 인수합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대장주들이 움직이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모닉 요쪽에서의 이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베어링 업체의 성장성을 넘어설 때 로봇 산업으로의 트리거 역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 로보틱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평가 가치주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사이클상으로 지금 저는 큰 돈을 투자해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장성을 보고 지금의 이제 안 좋은 실적을 인내하고 가는 기업들은 큰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주들이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실적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큰 돈을 넣어도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금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이 통하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근데 이런 로봇 같은 이제 성장해야 되는 산업들, 특히 이게 가장 심한 게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이런 산업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성장주들이나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이런 로봇, 과거의 전기차 이런 데가 다 그런 거잖아요. 성장주 개념이잖아요. 아직 실적이 터지지 않고 적자 보면서 돈 까먹고 있는 기업. 나중에 이제 성장성을 보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돈 까먹고 있는데 무슨 저평가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어도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률로 승부를 보셔야지 고액으로 투자해가지고 금액으로 승부하려고 보시면 안 된다. 주식 투자도 아무리 좋은 기업을 투자해도 투자 전략이 어긋나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로봇주를 투자하기 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성장주는 수익률로 승부하는 거지 금액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변동도 역시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조언 그리고 기업 분석 측면에서만 바라봐 주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